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확률 높은 종목들을 남들보다 한 걸음, 반 걸음 빠르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빠른 정보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덕분에 벌써 구독자 53,200분 현재 넘어서고 있는데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6만 명, 7만 명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양질의 컨텐츠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죠.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차세대 주도업종 2020 자료집, 로봇 자료집, 그리고 AI 자료집까지 해서 2023년도 이 세 개의 자료집만 알아도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핵심 자료집을 준비해 놨습니다. 왜 2000지가 10배 이상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핵심 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만한 변화의 키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할 관심 종목까지 쫙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집이 로봇 자료집, AI 자료집, 2002 자료집 3개의 자료집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무료로 이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니 영상 마지막에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안 누르신 분들은 이 무료 자료집까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삼성이 직접 고른 로봇 대장 딱 2개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듭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로봇 관련된 영상들을 꽤나 많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고요. 다양한 종목들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가 대비해서 대략 40% 정도 파동,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서 100% 가까운 파동, 그 이외에 기타 종목들도 조금씩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있죠. 이렇게 대장주격으로 이미 상승이 하나 둘씩 터져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이미 로봇 파동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2000지가 좀 지지부진하고 초전도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초전도체가 이제 곧 끝나게 되면 로봇 관련 종목들이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로봇 관련 종목들을 오늘도 쭉 골라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슈 분석과 함께 왜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지, 그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께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로봇의 실적 성장입니다. 자, 최근에 그 다양한 로봇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죠. 삼성부터 한화까지 대기업 매료시킨 200조 로봇 시장, 삼성, 현대, HD 현대, 두산 등에 이어 하나도 최근 참전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시장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비스형 로봇 가장 대표적으로는 공장에 들어가는 공장 로봇들이 되겠죠. 다양하게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정부 정책도 아마 다양하게 지원 정책이 나오고 규제가 풀릴 것이라 보입니다. 조사 기관별로 전망치를 상이하게 내놨으나 공통적으로는 2030년도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점쳤고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동계의 지속된 반발로 자동화 설비 도입이 상당히 늦어졌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비자 다양한 기업들이 이를 명분으로 적극적인 로봇 도입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행동이 얼마나 과감했냐면, 우리 노조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현대차조차도 로봇 자동화 시설을 들일 만큼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과연 로봇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 좀만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고용률이 사상 최고고 실업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층 15세에서 29세의 경우 고용률이 47%로 7월 기준으로 역대 3위입니다. 실업률은 6%로 7월 기준 역대 최저입니다.
향후 대면 서비스업, 보건복지사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실업률은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기재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지금 이제 일자리 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고용 호조세를 지속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고용도 잘 되고 우리나라가 뭐 멀쩡한 것 같아 보여요. 월에 고용, 일하는 사람이 많고 실업률,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경제가 호황을 누리거든요. 이것만 보면 경제가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지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문제점이 로봇이 파고들 이 핵심 키워드라고 봅니다. 바로 문제는 뭐냐? 요겁니다. 실업률 역대 최저라는데 체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실업률 2.7%까지 내렸지만 체감은 힘들어. 60대 고령층 취업 증가 주도, 청년은 감소세. 이제 고령층이 일하시고요. 청년들은 나가서 일하지 않게 되는 거죠. 통계 착시도 장기 취준생, 단기 알바생이 빠졌다. 이런 게 통계의 오류도 이 통계에 이제 착시 현상도 일어난다. 오류라기보단 이런 것도 있고요. 청년 실업 16.5% 전망도 밝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나쁘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착시 현상이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보통 실업률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자리를 내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실업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실업률에 들어가는 실업자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실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만약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실업자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자, 그럼 실업률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최근에 우리나라는요. 직장 관두고 재취업 번아웃, 지금 현재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이 3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4명 중 3명은 직장 경험은 있지만 구직 엄두도 안 나. 재취업을 포기했다. 취업을 포기하면 실업률에 역시나 반영이 안 되게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었다. 청년 취포조 50만 명 역대 최대.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가운데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은 49만 7천 명이었다. 2003년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지난달 전 연령대가 쉬었음 인구는 263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 5천 명이 늘었다. 이 또한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통계치를 봤을 때에는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사실상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보면 되죠. 그게 무슨 소리냐? 청년 취업 어려운데 무슨 일할 자리가 없냐? 정확하게 말해서는 품질 높은. 그러니까 사실 이 청년층이 일을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일을 하기 싫은 일자리만 굉장히 많은 겁니다. 몸이 많이 상하거나 고생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일자리 기피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 직업을 갖고 싶진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옆 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젊은이들 절반이 그냥 쉰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경제 주춤, 부동산 부진에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 16에서 25세 실업률 21%, 사상 최고. 실제는 46%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가 46%가 무슨 얘기냐? 베이징 대학교의 장단단 경제학자는 실제 실업률은 46.5%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었던 통계의 그 신기루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일을 그냥 쉬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실업률은 46.5%나 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죠. 절반 가까이는 일을 안 한다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때 또한 이런 현상도 언제부터 나타난 현상이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이 들어갈 일자리가 있을까? 로봇이 틈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역시나 틈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굉장히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의 빈자리를 사람이 하기 싫은 일자리를 로봇이 채워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자 적극적으로 과거부터 눈치는 봤지만 진행하지 않았었던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들어갔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아도 최근에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아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동차 공정 투입 로봇 개발 내년 본격 출시. 원래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런 거 적극적으로 안 해요. 노조 눈치 보느냐고. 근데 이 현대하고 기아가 움직인다는 소리는 역시 대한민국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슈입니다. 물류와 조립, 검사 및 유지 보수 등 자동차 생산 환경을 자동화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더불어 안전까지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산 환경을 자동화해서 비용이 감소한다. 로봇 비용 비싸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이 더 비싸요. 사실 사람은 한번 고용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해고도 못 시키잖아요. 해고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비용이 굉장히 센데요. 특히나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빠르게 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몇 억씩 주고 챙겨주고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일 겁니다. 근데 이런 비용이 없는 로봇을 도입시키면 안전하기도 하고 다양한 비용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미래에 로봇 가격이 싸지게 되면 더욱더 비용 절감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로봇을 도입해서 도입을 토대로 더 빠르고 정확한 생산 라인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와 품질 관리, 애프터 서비스과 같은 영역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센서를 통해서 품질 관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도장면에 오히려 사람이 못 보는 이게 처음에는 좀 부족한 기술일지라도 사람이 못 보는 것까지 상세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엔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할 거라고 봐요.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기계 장치는 실수를 사람보단 덜하니까요. 애프터 서비스 등과 같은 영역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쓰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서비스 센터에 가면 이 로봇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뭐 엔진 오일을 갈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뭐 자동화하는 서비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은 배터리 생산 및 조립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제조 효율성이 높음으로써 기아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는 것을 물론 지속 가능한 미래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실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함께 협업을 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것들도 있거든요. 해당 라인에 이런 로봇들을 개발해서 꽂아 넣을 예정입니다. 특히나 한국에는 배터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수율이라고 하죠. 생산력을 키우기, 이 생산 그 분량률을 줄이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작업이 생각보다 잘 되는데요. 이런 업계 전문가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래서 사실 수율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공장에 이런 AI 로봇이 탑재가 되면서 공장이 만들어지면 다른 공장들보다 빠르게 수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배터리 생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아만 움직인 게 아니죠. 삼성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에브리봇 첫 서빙 로봇 3종 출시. 기존 청소 로봇에만 적용했던 자율주행 기능을 서빙 로봇까지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원래 청소 로봇이 유명한 회사죠. 서빙 로봇 출시 기점으로 서비스 로봇 사업 확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서빙 로봇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확장한다. AI 융합 기반 서비스 로봇 전문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하죠. 삼성전자의 그 청소 로봇을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서 나중에 뭐 고가형 이제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안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동남아 지역에 수출되는 이런 로봇들은 에브리봇을 통해서 생산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통신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U 플러스 유진 로봇과 손잡고 물류 로봇 구독 상품 출시.
유플러스는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인 유진로봇과 물류로봇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G 유플러스는 이번 사업 협업으로 로봇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LG 유플러스는 통신 기업이지 로봇 기술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로봇 생산해서 제품을 납품시킬 만한 기술력은 없죠. 그래서 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LG전자 서빙 로봇인 클로이를 통해서 로봇 시장에 진출했다. 향후 물류 로봇 외에 안내 배송 안내 로봇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통신사들도 열심히 로봇 기업들하고 손을 잡고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출시라는 이 특징을 제가 좀 더 강조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실적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로봇 기업들은요, 정말 특정한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매출이 잘 나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생산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T 로보틱스. 사실 이런 기업들은 돈 잘 벌었어요. 반도체 할 때마다 잘 팔았으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T 로보틱스 이외에 다른 기업들은 사실 먹고 살 길이 그렇게 마땅치 않았거든요. 대기업의 그룹주가 아니면 사실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로봇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는 시기가 다가왔고 로봇 출시를 지금 직접 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로봇은 그냥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앞으로 실적 성장주가 된다라는 거죠. 실적 성장주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원래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고요. 실적이 받쳐주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제자리로 떨어지지 않고 적절히 떨어지고 다시 횡보하다가 다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계단식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단식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성장주가 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로봇의 실적을 현재 보기 직전인 이 생산 직전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로봇 시장은 특히나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왜 그렇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로봇은요. 우리 경제에서 최근에 가장 큰 문제인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데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 미국 인플레이션 4분기 또 내년에 가속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인데요. 물가 상승 지표가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가 상승이 올라가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또 뭘 하죠? 금리 인상을 하겠죠. 금리 인상을 하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그죠? 직전에 우리가 겪었었던 요 증시 왜 떨어졌습니까? 1년 넘게, 1년 반 동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주가가 떨궜던 거잖아요. 그리고 반등 왜 했습니까? 금리 인상이 끝난다는 기대감에 반등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곧 물가가 진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이행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잠시 흐름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타이밍입니다. 실제 이런 물가 지표들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AI하고 로봇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 도움이 되겠죠. 실제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원유 가격하고 그 식량 가격을 제외한 물가의 움직임을 지금 현재 이 차트로 만들어낸 표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실제 계속해서 치고 잠재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잠재했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물가 가격 지표가 쭉 끌어내린 타이밍을 보시면요. 이 유가고 에너지가 그 식료품 가격이 빠졌으니까 정말 정직한 원유 그 물가 지표겠죠. 이 타이밍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물가가 빠르게 안정됐냐? 재밌게도 챗 GPT가 각광을 받는 시기였죠. AI 이슈가 떠오른 시기입니다. 보이시죠? 지금은 2021년도 말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재밌죠, 여러분들? 실제 챗 GPT가 2022년도 12월 달에 챗 GPT를 출시했고 2개월 만에 대박을 쳤고 이로 인해서 이 AI가 붐을 일으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IT 기업들이 AI를 통한 로봇 그 기업의 최적화에 나섰고요. 사람들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챗 GPT 침공에 미국, 유럽 일자리 3억 개 사라질 판이다. 특히나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잘려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진정되게 됐고요. 상승률이
꺾이게 됐고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시켰던 게 바로 이 AI입니다. 근데 이 AI의 한계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챗 GPT는 생성형 AI잖아요. 생성형 언어 AI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사람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도움이 주는 거예요. 사실 AI가 결국 한계가 있는 거죠. IT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겠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이 AI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딱히 일이 많이 바뀔까요? 그럴 리 없겠죠. 영향이 미미합니다. 현장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이런 이 AI 같은 경우가 선택적 위협이었다. 블루 칼라 현장직은 살았고 화이트 칼라 이 사무직만 죽었다라고 보통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곧 이게 이 AI의 한계였는데요. 이 AI가 로봇에 탑재되기 시작한다면 현장직들도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현장직들도 이제 곧 이 AI를 탑재한 로봇들에게 빈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망가지냐? 아닙니다. 그렇게 망가지진 않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하기 싫은 빈자리로 사람의 빈자리를 로봇이 채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로봇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두 가지 이유죠. 크게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해 드렸던 로봇 시장이 커지는데 이 일자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비정상적인 이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로봇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빈자리로. 그리고 이게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로봇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 이 로봇 이슈가 쫙 몰려 있어요. 재밌게도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왔지만 첫 번째, 첫 번째 삼성 로봇 곧 출시되죠. 두 번째, 9월 달에 테슬라의 AI 데이가 있습니다. 테슬라 AI 데이에서 로봇 이야기 하겠죠. 뻔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냥 로봇 이슈가 여러분들 쫙 깔려 있어요. 사실 이 주식이 최고의 주식이다,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이슈와 일정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한화가 로봇 관련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또 공개한다고 했죠. 이보다 더 매력적인 수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 저는 후속해서 더 간다고 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갔고 유진 로봇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간다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SPG, SP 시스템, 뉴로메카 정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종목 제가 저번에도 짚어드렸죠. SPG, SB 시스템, 뉴르메카 관심주 넣어두시고 천천히 매집해 나가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것만으로 난 모자란다, 로봇 관련 종목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삼성 로봇 관련 종목 준비해놓은 무료 자료집 있으니까요. 무료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죠. 해당 무료 자료집을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첫 번째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무료 컨텐츠들을 무료로 전부 다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어디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무료니까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면 100% 무료로 모든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요. 무료급 등천주 시황글 자료들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무료 아이디 만드셔야 됩니다. 무료 아이디도 꼭 만드세요. 무료급 등 추천주의 세 번째 공직을 보시면 2023년도 2배급 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분께서 앞서 말씀드린 무료 자료집도 받아갈 수 있으시니까 무료 자료집, 무료 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들 무료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마음에 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